일구야 또 놀러가니? 공부해야지. 싫어. 안돼 그러면 안돼 내 눈앞에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 미래는 아는 만큼 모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공부해야죠. 일주일에 한번 공부합시다. 함께 공부할 학생 소개합니다. 먼저 반장 윤수현 씨.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꽃길 사치기 손님 온다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바꾸면 안 돼요? 안 소개 됩니다. 멘트? 죽을 때까지 못 바꿀 것 같아요. 더 맨날 길어지면 똑같아. 길어졌지. 네네 반복 학습. 네네. 개그맨 박성호 씨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성호입니다. 요로로레이리로리. 남극에서 또 펭수 학생이 왔네. 어머. 신이나, 에템 신이나, 펭수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가루상도 나왔습니다. 나왔다네, 네가 나왔다네, 선생님 우선. 가루상. 예, 가루상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는데 한마디 하세요.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문이다. 저에게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문이다. 미안하문이다. 예. 자, 알겠습니다. 공부합시다. 오늘 수업 주제 들어보시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9.0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났다. 일본 관측 이래 가장 거대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는 대재앙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10년 동안 누적되어 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본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과연 인류의 앞날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이 시간 낱낱이 살펴본다. 후쿠시마 오염수 지구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수업해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등 국내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 테러로 규정했는데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최경숙 간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다 인사드렸죠? 네, 다 드렸습니다. 예. 예, 네. 그렇고 말고요. 펭수도 인사드렸어? 저 아직 인사 못 드렸습니다. 선생님 첫 인상이 어때요? 선생님 너무 미인이시고 진짜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환경운동에 앞장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바쁘시겠어요. 네, 좀 바쁩니다. 네, 시민단체들 모여서가지고 성명도 내고 규탄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러시던데. 네,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늘 해오던 일인데 지금 그거 외에도 이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갖고는 이제 더 이상 대응이 안 돼서 네.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바쁩니다. 아, 예, 정말 저도 오늘 궁금한 점이 참 많아요.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업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십시오.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수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 한 30여 명이 이 삭발 이런 시위도 한다고 그러고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남해안 지방에 이제 어민들이 또 시위에 나서고 해상 시위하시고 그러시던데 우리나라 지금 초긴장 상태 빠졌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이 오염수는 현재 어떤 상태고 이거를 또 어느 정도의 양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도 사진 잠깐 보고 나서 대학생들이를 삭발까지 하게 만든 이렇게 활동가로서 사실 조금 되게 마음이 지금 아픈데 네. 이게 지금 정부나 일본 정부의 이런 마음들이 잘 전달돼야 될 텐데 저 걱정이고요. 일단 오염수가 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던 해결료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락 건물에 이렇게 녹아내려서 건물 잔해와 함께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덩어리가 지금 되어 그 있거든요. 화면에 보면은 파란색 거고 녹색을 띠는 거. 그거는 약간 보관하는 오염수를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가끔 공개되는 거는 굉장히 누르스름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카메라나 이런 걸 집어 넣으면 수증기에 고온의 방사선에 바로 고장 나서 제대로 된 사진. 그러면 뉴스 화면에서 보는 게 그 장면이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네, 네. 저는 그 약간 그 녹색 같은 거 네, 띄고 네, 있는 네, 네. 거 그게 바로 그 진앙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 이제 건물 잔해와 함께 탁한 오염수 그게 있어서 선명하게 잘 드러나지 그리고 않고 그 안에 있습니다. 카메라를 집어넣으면 카메라가 녹아버려요. 그러면? 녹는 게 아니라 그게 조정하는 자동 그런 어떤 장치들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촬영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촬영하고 뭐 금방 고장이 나서 사실은 제대로 돌아오는 로봇가 없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접근 못 하고요. 사람이 들어가면 건물 안에 들어가 1시간 안에 즉사할 만큼 네, 고선량의 방사성 물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 핵연료니까 뭐. 네네. 근데 지금도 만약에 냉각수를 주입하지 않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재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냉각수를 계속 붓고 있거든요, 매일. 그것들이 이제 지하수나 빗물과 만나면서 함께 해결료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이제 거기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일본 정부가 그것을 다시 퍼올려서 알프스라고 다핵종 제거기라고 해서 방사능을 거르는 그런 기계 설비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번 거르고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게 지금 현재 네. 일본 정부가 버리겠다는 오염수입니다. 그 저장 탱크 화면에서 보는 네네네. 거 둥그런 돔처럼 생긴 거 네네네. 있잖아요. 그 여러 개 있는 거. 네네. 그 안에 몇만 톤이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염수가? 125만 톤 정도가 저장이 돼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125만 톤에 들어있는 어떤 방사능 오염 정도나 핵종이 굉장히 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비가 오는 것이나 지하수 유입량에 따라 농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다른 거예요? 네네. 탱크마다 농도도 다르고 녹아있는 핵종도 다르고 그래서 정확하게 일본 정부가 스트론튬은 얼마가 있다 이것들이 다 정확한 검사 결과라기보다는 추정치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후쿠시마가 오염수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축축되는 그 방사능 물질이 네.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 네네. 말씀이신 정확하게 거죠.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네. 상당히 심각하네요. 네네, 지금. 근데 심각합니다. 그걸 왜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가서 왜, 역사를 도대체? 들고 너 대체 왜 버리겠냐고 누가 짤짤 털고 고이즈미한테 가서 싶습니다. 얘기해야 되나 지금? 고이즈미는 은퇴한 지 한참 됐는데. 아니, 지금 우리 스가한테 가서 얘기해요. 스가한테 가서. 펑쿨색좌 그 환경부 장관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 아주 누가 됐건 간에 거기한테 일본말 쓰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신경 아하, 넣으면 안 네, 쓰셔도 네. 되고. 예. 자, 청취자 질문이 좀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방류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하던데 이게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라고 일부 해주시네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제 일본 측 당연히 일본 측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IAEA라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이제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염수가 문제가 된다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 핵발전의 위험성까지도 사실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구의 재앙인데 이거를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거는 매우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지금 환경 오염을 자꾸 정치적인 걸로 풀어나가려고 해서 이게 네. 굉장히 어렵게 꼬이고 있어서. 네. 제가 이 체르노빌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당연히 보셨겠네요. 네네. 네. 거기에도 보면 아까 왜 후쿠시마 그 안에 카메라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작동이 안 된다, 네네. 찍을 수가 없다. 거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체르노빌 거기에 네네. 폭발이 된 그 체르노빌 그 원자로 안에 뭐 카메라를 뒀더니 지직하고 화면이 안 나와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체르노빌은 폭발하면서 해결료가 다 파편이 밖으로 튀어나왔거든요. 예. 그걸 이제 수거하기 위해서 로봇을 접근시키는데 고장이 나니까 그 드라마에서 나오죠. 바이오 로봇을 투입시킨다. 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네네. 그 많은 바이오 인명 로봇이나. 피해가 있었어요. 아, 그거를 막 진짜? 눈처럼 이렇게 막 아름답게 막 괜히 네, 막 네, 아이들 네. 아무것도 모르고 막 네, 그런 네.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던지. 무섭습니다. 아주. 예.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트리튬 네네. 삼중수소 이러고 드는데
이게 어떤 물질이에요? 이 뉴스를 통해서 트리튬 삼중수소 기자들이 얘기하는 건 많이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단 삼중수소가 가장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물질들이 있는 걸 일본 정부가 사실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네, 있다고요? 세슘 137이나 세슘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것은 이제 근육에 축적하면서 심장병이나 암을 일으키고요. 또 뼈에 흡착해서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 90이라는 거는 6만 5천 톤이 지금 그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까지 농도가 지금 고농도가 오염되어 있는 게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게 확인이 되나요? 자, 6만 5천 톤인데 그 오염수의 그 기준치가 100배에서 2만 배까지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추정치죠. 최고치와 최저치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네. 게 이 알프스라고 다액정 제거 장치 네. 여기를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저장통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그거를 앞으로 2년 뒤에 또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왕에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정화 작업 처리를 다시 한번 해서 물에 희석해서 버리겠다는 건데 지금 알프스의 그 성능에 대해서 엊그제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그러니까 이 검증 시험을 걸쳐서 이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인증을 받고 기계를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인증 절차 없이 가동을 하면서 굉장히 결함이 많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5만 톤의 오염수 중 70%에서 기준치상의 방사성 물질들이 남아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걸러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네. 네. 그럼 2차 정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본 정부가 그러면 2차 정화 작업해서 방사성 물질을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야 우리가 믿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연구 결과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빠 믿지? 뭐 이 수준으로 우리 잘할게 지금 거의 뭐 그 수준의 답변만 내놓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하나 또 의심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창고 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네. 이게 슬금슬금 그냥 막 바다로 지금 방류되고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확인이 안 되죠 그런 거는. 네네. 일부 누설이 되고 있고요. 탱크에서. 이번에 2월에 일어났던 후쿠시마에서 좀 큰 강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20여 개의 탱크가 흔들려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수가 있고요. 물론 도쿄전력은 누수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고.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네네. 지금 그 강진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1호기와 3호기에 계속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냉각수의 수위가 줄어든 거예요. 어머. 근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새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누수가 되니까 네네. 줄어들죠. 그런데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온도가 다시 오르고 폭발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매일 24톤의 냉각수를 더 주입하고 있어요. 어머.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론가 냉각수 24톤이 매일 새고 있다는 얘기겠죠. 오, 오염수가.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무섭네요. 그런 우리는 상태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도쿄전력의 발표에 의해서 저도 도쿄전력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가 정말 그것만일지 더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럼 물에 희석하면 없어지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는 네. 중화되거나 사라지거나 뭐. 이렇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 오염수에서 지금 그 대하익중 제거 설비를 해서 제거한 방사능 물질도 진흙 형태로 그게 남아서 그것도 사실은 따로 밀봉해서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 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가 진흙 형태라고요? 방사성 물질을 알프스의 다액중 제거기에서 방사성 물질들을 여러 약품 처리를 해서 걸러내잖아요. 네. 그럼 그 방사성 물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흙 형태로 남습니다. 그럼 그거는 따로 고준위 핵폐기, 그러니까 굉장히 고설량을 내뿜기 때문에 따로 밀봉 처리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라고 해서 뭐 세슘은 30년, 삼중수소는 뭐 약 13년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에너지를 다 내보내고 소멸이 돼야지 없어지는 거지 태우거나 뭐 증발시키거나 끓이거나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꿔서 떠돌아다닐 뿐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때 대기중으로 증발시킨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일본 시민단체가 반대했던 이유가 그럼 공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더 무섭다. 네, 그게 더 그러면 뭐 체르노빌 같은 현상이 네. 일어나겠네요. 네, 체르노빌 때처럼 이제 뭐 유럽에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것처럼 네. 일본 전역에 다시 재오염을 일으키겠죠. 증발시킨다면. 예. 야, 그러면은 이거 이 7281님께서 또 이런 네. 질문 주셨어요. 아소다로 부총리가 마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진짜로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은 뭐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뭐 약간 암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네. 예. 실제로 아소다로 이 사람이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마셔본 적은 없죠. 아, 당연하죠. 도쿄전력 누구도 마셔본 적이 네,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겠죠. 아, 이게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는 거야. 가루상 네, 가루상 잠깐 졸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국민으로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문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상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지금 면문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잠깐 좀 듣고 오고 약간 식히면서 자 원전 오염수 얘기하고 있는데요. 깨끗한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자 청정송입니다. 예, 오연준 씨의 제주도 푸른밤 듣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최경숙 간사와 함께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최경숙 간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바다로 방출을 하게 되면 그 우리 바다에 오는데 얼마나 걸릴 거로 보세요? 지금 독일 헬르멜츠 연구소와 네. 그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3개 대학 이렇게 연구진들이 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200일 정도의 제주도가 영향을 받았고요. 1년 안에 동해안에 도달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에 버려졌던 오염수가 네. 그렇게 도달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오염수를 버린다면 네. 그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던 삼중수소 예.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물과 결합해서 물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빨리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정말. 일단 생태계 영향은 사실은 이게 1, 2년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고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떻게 예측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장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이건 사실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타격을 받을 거라서 제가 오염수 방류도 막아내야 하고 그것을 방류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나라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 피해에 대해서 좀 더 빠른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일본 정부에서 뭐 2년 뒤부터 방류하겠다는 그 뉴스 네네.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에 손님이 뚝 끊겼다는 거 맞아. 아닙니까? 최 간사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심리적인 네네. 이 기제들이 작동하다 보니까 예.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데가 이제 그렇게 걸리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이게 물은 돌고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다 피해가 다 가는 거죠 결국에는. 네, 지금 미국의 우주홀 해양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계속 바닷물 채취하고 검사가 하고 있는데 네. 미 그 서부 해안이죠, 우리나라 태평양 쪽이. 캘리포니아. 네네, 제가 이게 지리적 감각이 없어서 네. 근데 그쪽이 세슘 농도가 거의 100배럴 정도 높아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넓은 바다가 그 정도 높아졌다는 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야, 이 바닷물 깊이가 얼마나 네네. 많던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게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유. 1교시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2교시 더 심층적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의 최경숙 선생님과 또 후쿠시마 오염수 지구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배워보고 있는데요. 저는 반장 윤수연이고요. 최일구, 박성호 그리고 팽수 학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루상도 있죠. 가루상은 지금 간 것 같아서. 가루상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화상 통화로 일본과 지금 제가 화상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화상 좀 잘해주세요. 네. 졸고 있었지 가루상. 아니문이다. 자, 네. 최경숙 간사님,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네네.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우리 원전에서 뭐 버리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팩트 체크를 좀 해주세요.
원전을 가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오염수를 어느 정도는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핵연료에 직접 닿은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와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거쳐서 버려지는 그러니까 그 원전에서 배출하는 배출수와 비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일본 정부가 일종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 억지 주장입니다. 어거지 네, 주장이다. 그렇군요. 또 1757님께서 작년 11월 23일 모 라디오 방송 중에 기자가 전문가 말을 인용하면서 오염수에 대한 위험이 과장되었다. 오염수를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다시 먹었을 때 그 피폭량은 엑스레이 한 번보다 적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공영방송에서 방송할 만한 내용인지 물어봐 주셨어요. 뭐 공영방송에서 방송하는 건 방송국 마음이니까. 그렇죠. 네, 제가 네.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굉장히 틀린 말이고요. 네, 피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이라고 해서 이제 의료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촬영하거나 하는 건 그냥 그런 것들이 내 몸을 통과해서 가거든요. 병원에 가면 다 찍는 거. 네네, 그거는 그런 것들 외부 피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 그냥 않습니다. 훅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네네. 근데 물론 그것도 나중에 나중에 한번 더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따로 얘기를 네네. 드릴 텐데 하지만 내부 피폭은 우리 몸에 방사성 물질이 직접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양이라고 해도 내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서 내 몸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과 그냥 통과하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같지 않습니다. 위험도가. 내부 피폭이 훨씬 더 위험한 네, 것이다. 네. 또 청취자분께서 또 뭐가 자꾸 문제 없다. 그래서 방류해도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화난다 해주시면서 후쿠시마 때문에 생선도 애들 좋아하는데 못 먹인 지가 몇 년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겨우 멸치 하나 먹는데 이것조차도 못 먹는 또 김도 못 먹고 우리 어민들은 또 어쩌라는 건지 진정한 이기주의 일본이네요 해주시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예. 저도 뉴스화면으로 아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민분들 뭐 전부 아이고. 해상 시위하고 실제로 이제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방류했다 이 말 결정났다 이 소식 한마디에 그냥 손님들이 거의 안 찾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2년 뒤에 예정대로 일본에서 방류를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삼면이 바다에 우리나라의 어민들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지금 벌써부터 들지 않습니까? 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2013년에 네. 오염수 문제가 되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제 시민들이 아시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정말 뭐 우리나라 수산시장에 사람이 하나도 몇 달간 사람이 없었고 어민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고. 아 그때도 그랬나요? 네네. 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또 지금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일본산 수산물이 계속 다 수입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어민들이 너무 타격을 입게 되니까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 그 이제 방사능 오염 인근 지역에 대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WTO 소송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일본 수산물은 시장에 오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후쿠시마현을 포함 8개현 그 외 제외하고. 지역이요. 네네. 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사실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나 방사능 강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이유가 일본 내에서도 원산지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머. 여러 가지 뭐 제보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은 일본과 우리만의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 이게 방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인데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좌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환경 오염의 문제고 환경 재앙의 문제인데 그렇죠. 지구, 얼. 네네. 예. 근데 각 나라에서 이것을 그런 환경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사실 자기 이유에 그에 따라 반대라고 찬성을 하는데 어머. 그래도 일단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인근 지역은 바다를 공유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중국, 러시아, 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가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우리나라가 말할 수 있는데 가장 근접국이죠. 그쵸. 예. 그래서 그 나라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이 뭡니까 환경 대통령으로 이제 시작했던 분인데 맞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글쎄 뭐 스가 총리가 이번에 방미하면서 옥수수 말고 다른 걸 사갖고 들어올지 모르겠죠. 뭐. 네. 트럼프 때는
그 옥수수 잔뜩 사갖고 아베가 오더니. 잔뜩 사갖고 와서 그러더니 뭐 또 뭘 사주려나 보죠 뭐. 찰옥수수 사갔나? 참 이게 일본이 바다로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돈도 좀 안 들고 네네. 손쉬운 방법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좀 다른 방법 없나요? 아니 굳이 이 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100년쯤 저장 탱크에 놓고 100년쯤 보관해서 야. 독성이 어느 정도 사라진 다음에 그다음 버려라. 또 사실 100년쯤 보관하다 보면 대안도 나오고 좀 더 네. 발달된 기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알프스 기계도 나오고요. 네, 네. 그런데 이 100년 동안 그거를 보관하려면 저장 탱크를 그 울긋 뽕긋뽕긋 있는 그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럴 면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도 있고요. 네. 어머. 또 그 만약에 부지가 가득 차면 조금 떨어진 곳에 제2원전 폐로 과정을 이렇게 폐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원전이 또 있거든요. 원전 그러면 폐쇄하는. 네네네. 그 제2원전 부지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장을 할 공간은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또 후쿠시마 현에 사실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아직 오염된 지역들이 그렇죠. 네, 있어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뭐 억지로 사람을 귀환시키는 게 아니라 오염수 저장하고 일본 정부가 지금 제염토라고 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이 네. 그것도 양이 엄청나거든요. 네. 도쿄돔 11개 분량이 쌓여 있다고 해요. 네. 와. 근데 그거를 도쿄돔 11개 분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처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공사 뭐 도로를 쌓거나 제방공사에 이용하거나 농토를 조성하는 데 섞어서 어머. 어이구야. 80%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 그게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네.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억지로 방사능 오염을 막 전국화하지 말고 후쿠시마현에 오염된 지역에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본 정부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야. 앵기님, 저는 우리 지금 오늘의 이 시간과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우주에 대해서 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주로 좀 이렇게 좀 보내가지고 뭔가 화성에서 우리가 살 생각을 하지 말고 화성에다가 이런 오염하는 것을 저장하는 곳을 딱 만들어서 가루상. 저는 가루상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졸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저는 그것도 충분히 맞아 또. 아니 다른 화성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또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맞아. 예. 그 정도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일론 머스크 너무하네 진짜. 아 진짜 비트코인만 사지 말고 좀 이런 거 좀 생각해봐라 진짜. 하여튼 저 박성호 씨의 마음은 저 우리 최경수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는 하실 건데 좀 예. 이해해 주십시오. 우주로 나라 보내기 전에 일단 일본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문제니까. 예. 네. 야 근데 지금 뭐 이웃 국가들 같은 경우에 중국도 이제 일본을 향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이 반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미국만 좀 빼고 그런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사무총장이 일본이 선택한 처리 방식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최 간사님께서는 이거를 갖다 100년 동안은 보관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처리할 생각을 하는데 IAEA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IAEA 이 생각에 대해서. IAEA는 원래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자고 주장하는 그 원자력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2019년까지 10년간 사무총장을 일본 사람이 했어요. 그랬어요? 네. 전지.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 2009년에서 19년까지 10년이요. 10년간. 네. 일본 사람이 사무총장을 했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연방사능을 제외하고 연간 받는 피폭량, 의료방사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서 1밀리시버트가 그 피폭 허용량이거든요. 네. 그 이상을 넣으면 좀 안 좋다 이렇게 정해진 건데 예.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의 주민들을 귀환시키고 있는 그 기준치가 20밀리시버트예요. 어떡해요? 근데 그걸 기준치를 올렸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 기준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체라면 그런 일본 정부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IAEA는 그런 일본 정책에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도 안 네네.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일본이 그냥 하는 대로 냅두고 있다. 네네. 그런 단체가 뭐 하는 걸 우리가 뭐 믿을 수는 없죠. 아니, 원래 태생이 그런 단체라. IAEA가 이게 참 뭐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예. 사실 모든 국제기구들이 알력에 따라 조금씩 아, 그렇지 않나요? 그랬어요? 네. 그 피파도 그런가? 제가 피파는 몰라서 알겠습니다. 축구를 알지 못하는. 공신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공 얘기가 나와? 아니, 그러니까 공신력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빵 터지네요. 어머, 공신력 역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좀 질문이 들어왔어요. 궁금해서요. 냉각수는 재사용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물이 오염되었다 하여도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오. 왜 깨끗한 물만 사용해야 하나요? 오, 야, 이거 물을 예리하다. 재사용하면 그만큼 오염된 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 여러 번 재사용을 못해도 두세 번이라도. 재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하고 있는 네, 거예요? 하고 있는 계속. 거예요. 네, 네. 하고 있고 이제 네 고인물 그렇게 퍼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식힌 물을 갖다가 다시 받아서 또 식히고 네, 또 네, 식히고 네, 그런다고요? 네, 네. 아, 그런 거구나. 네, 네.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증발되면 자동차. 보충하고. 자동차 어디가 그렇죠? 자동차 네. 엔진 냉각수. 냉각수. 예, 그렇죠. 예. 내가 저 박성호 흥부가 씨 기가 막혀, 저 흥부가 초콜릿 기가 하나 막혀. 줘야 되겠어. 아, 감사합니다. 졸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 저는 있구나. 예, 좀 알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각수가 아니라 냉각수. 예, 그럼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고 있고. 네. 아니 근데 아까 토양에도 막 섞는다고 하셨고 이게 네네. 일본에서도 엄청 반대가 심할 것 같아요. 자국민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 바다를 더럽히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또 일본을 향한 약간 국제 차원의 강력 제재는 어려운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게 예. 뭐 정부가 국제 해양법을 따라 뭐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IAEA랑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소송에 대해서 솔직히 승소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네. 지고 나면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는 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소송에 그런 것들에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러시아나 중국이나 대만이 그러니까 최인접국가고 피해국이기 때문에 함께 검증단을 구성해서 IAEA를 믿지 말고 네. 네, 실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저는 일본 정부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고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걸 환경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들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외교와 정치의 힘을 발휘해서 한 단계 어차피 2년이 남았으니까요 아직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일본의 그 후쿠오카 주지사 그 사람이 반대하면은 또 방류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일본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연일 계속 집회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본 내에서의 반대 여론이 계속되다 보면 일본 정부도 함부로 방류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긴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 시민단체하고의 연계는 쭉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2년 동안 저 힘드시겠어요. 네, 네. 이걸 반드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최경숙 간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잘 들었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인사들 드리세요. 네, 간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윤수연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또 지금 수산시장 많이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노래 윤수연 손님 온다. 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좀 무법천지님도 문자 주셨는데 윤수연 씨 얼떨결에 라이브 콘서트 잘 보고 오후 마음을 춤추느라고 그냥. 예, 아유 숨이 윤수연 씨 차네요. 노래 마냥 하루빨리 많은 곳에 손님이 많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성호 씨 네네. 아까 뭐 쓰레기를 화성에 갖다 버리면 안 되냐 이랬잖아요. 네네.
저 루삼치님께서 우주에다가 버리면은 외계인 침공한대요. 또 일리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비리비리. 오늘 공부합시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아까 최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원자력 기구의 사무총장을 2019년까지 10년 동안 일본 사람이 했다는 거 오늘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편이 된 거 아닌가 원자력 기구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공부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박승호 씨 오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펭수도 고맙고. 펭수 갔습니다. 지금. 갔어요? 네. 하루상. 갸루상도 지금 일본으로 지금 갔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항의하러 갔어요. 자, 두 분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SG 워너비의 라라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